오늘 이 애플의 M&A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M&A 또 전문 분야시잖아요. 애플 네. 얘기를 먼저 해보면 애플에 돈이 많습니다. 작년 말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만 해도 205억 달러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또 여기에 증권도 상당한데요. 매도 가능 증권이 1449억 달러어치다. 합치면 1655억 달러,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인지 이 M&A 이야기가 나오면 애플이 인수를 할 거다. 꼭 빠지지 않는 후보로 등장을 하는 게 애플인데요. 일단은 애플이 보유한 현금이 이제 어마어마한 거는 뭐 확인된 거고, 또 중요한 게 있는 게 네. 애플은 삼성전자처럼 제조 시설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보유 현금이 고스란히 이제 현금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고, 여기에 더해서 애플의 신용등급이 매우 높습니다. 무디스가 얘기하는 신용등급은 이제 AAA급이고, 이게 어떤 의미냐면 현금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자금을 더 조달했을 때 금융 비용이 매우 낮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돈을 쓰고자 한다면 진짜 순식간에 뭐 몇십 조, 몇백 조짜리 딜도 금방 메이드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. M&A 시장에서는 아주 강력한 플레이어로 얘기가 되는 거죠. 뭐 벌써 인수 후보로 여겨진 것들도 많습니다. 뭐 테슬라, 넷플릭스, 펠로톤, 소노스 등의 뭐 인수 후보로 언급된 바가 있고요. 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루시드도 언급이 됐었죠. 최근에는 월트 디즈니도 인수설이 돌았는데 이쯤 되면은 뭐 애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인수권이 떴다 이러면 애플이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.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애플이 뭐 여러 분야에서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을 인수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말이 되는 시나리오들이 써지는 거죠. 그런데 사실은 애플은 빅딜을 하지 않는 빅테크로 굉장히 유명해요. 네네. 애플이 인수했던 가장 큰 M&A가 2014년에 했던 비츠뮤직, 비츠 네. 일렉트로닉스를 30억 달러에 인수했던 건데, 이 30억 달러를 우리 돈으로 하면 한 4조 원 정도 되는데 애플 시가총액이 한 2.6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.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,50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기업이 한 4조 정도의 인수를 했으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뭐 아주 작은 M&A였다고 보면 되죠. 또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추진하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이 M&A 규모가 690억 달러잖아요. 이거랑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커 보이는데 사상 최대 딜이긴 해요. 마이크로소프트한테도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엄청 큰 딜이긴 한데 네. 어쨌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네. 그 애플이 했던 최대의 딜 사이즈가 더 작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. 뭐 그러면 앞으로 애플한테는 빅딜 예정이 없는 걸까요? 자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살펴봐야 될 게 규제 당국 이슈거든요. 과거보다 점점 더 빅테크들의 M&A에 규제가 대한 세지고 규제가 있죠. 네. 강해지고 있어요. 과거에는 뭐 어느 정도 용인했던 딜 사이즈나 뭐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더 빡빡하게 좀 보고 있거든요. 일례로 이제 메타가 최근에 몇 건의 M&A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규제 당국의 반대로 좀 무산되거나 좀 어려워진 상황이 있고,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권도 뭐 네. 영국이나 미국 규제 당국 둘 다 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있거든요. 반면에 이제 애플은 논란이 될 만한 M&A를 계속 피해왔던 기업 중에 하나고요. 대부분은 이제 소규모 인수를 통해서 뭐 인재를 좀 고용하는 그런 방식의 M&A를 해왔어요. 그래서 이제 뭐 규제 당국이나 경쟁사들로부터의 어떤 비판과 지적을 좀 잘 회피해왔죠. 그런데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이게 애플스러운 M&A로 자리를 잡았고, 또 우리가 눈여겨볼 게 애플은 이런 식으로 성장을 매우 잘 해왔다는 거죠. 혹시 다른 빅테크들은 그러면 이런 소규모 딜 외에 빅딜을 통해서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나요? 대표적인 건부터 소개를 드리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뭐 초대형 메가딜로 그쵸. 나와 있고,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 인수를 해서 네네. 좀 많은 득을 봤죠. 그리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홀푸드 마켓이라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인수를 했고, 네. 메타에게 있어서 가장 빅딜은 왓츠앱. 근데 이제 또 흥미로운 게 있는 게 얘네들이 매년 몇 건의 M&A를 하느냐.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20건이 넘는 M&A를 합니다. 네네. 엄청난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, 알파벳이나 메타도 마찬가지고. 근데 이에 비해서 애플의 리스트는 굉장히 짧습니다. 공개되지 않은 딜들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M&A에는 굉장히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.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는 애플이니까 이 M&A도 굉장히 혁신적으로 탁 해가지고 할 줄 알았는데 주주로서는 이런 행보가 어떻게 작용이 될지 좀 궁금합니다. 사실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뭔가 M&A가 굉장한 호재로 다가오거든요. 근데 꼭 M&A가 기업 가치 혹은 주가 퍼포먼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. 네.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 1위니까 시가총액 규모가 거대하죠. 굉장히 크니까 주가 상승도 그에 비해서 좀 더뎌야 되는 게 맞거든요. 사실은 이미 충분히 클 만큼 컸기 네네. 때문에. 그런데 이 기업이 이제 최근 5년 동안에 주가 상승률이 270%가 넘어요. 그 큰 몸집이
굉장히 빠른 속도로 더 커진 거죠. 배경을 보면 네. 이제 애플이 내놓는 제품의 좀 압도적인 성능, 반도체도 직접 설계하기 시작했죠. 그리고 새로운 구독 서비스를 내놓는다거나 네. AR 헤드셋도 기대받고 있고 또 뭐 애플카. 애플카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M&A가 없더라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미래 가치를 끌어올리고 또 그거를 실적으로서 증명해내는 과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주가가 계속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거죠. 이게 바꿔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M&A에 돈을 쓰는 것보다 그 돈으로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. 또 주가로 증명해주는 모습인데 또 이런 행보에 사실 맞다, 애플한테는 이게 어울린다 이런 의견들도 많습니다. 뭐 최근에 보면 투자의 핵심 촉매제가 대규모 인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비즈니스의 가치를 놓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한 포트폴리오 매니저도 있었고요. 또 에드워드 존스의 로건 퍼크 애널리스트는 만약 애플이 이런 본연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대규모 딜을 시도한다면 조금은 걱정이 될 것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. 갑작스러운 대형 M&A가 오히려 애플에게는 좀 부정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겠네요. 네, 맞아요. 종합해 보면 애플이 공식적으로 뭔가 어나운스를 하지 않은 여러 네. 가지 M&A 루머나 이런 소식들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. M&A가 또 통상 기업들한테는 호재로 작용을 했었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이제 어쩌면 애플은 이런 소식조차 호재가 되지 않을 정도로 뭔가 정말 탁월한 자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공격적인 M&A 없이 글로벌 1위 시가총액을 확보한 네. 애플인데 이제 제가 궁금한 분야는 이제 전기차죠.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테슬라가 뭐 선두에 있고 그다음에 레거시 자동차 기업들이 다 진입해 있는데 애플이 이 시장을 공략하는 데에도 M&A 없이 성장할 수 있다면 M&A 없이 뭐 굉장히 높은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다면 정말 탁월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제 애플의 어떤 대형 M&A가 애플카 관련해서는 좀 터질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또 주목해봐야 할 소식일 것 같습니다.